안녕하십니까. 예. 올해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내년을 위해서 오늘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예. 자, 오늘 날씨도 춥지만 오늘 만약에 민법이었으면 안 나오셨겠죠? 세법이니까 나오신 거 아닌가? 그죠? 예. 민법은 매주 뵙지만 세법은 2주마다 한 번씩, 그죠? 예. 한 달에 2번 오는데 그것도 한 번 안 봐봐. 그러면 본 것도 아닌 것이, 안 본 것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돼버리지,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우리 세법의 16문항 중에서 6문제까지 출제되는 아주 비중 있는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우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니까 오늘 어저께 이게 책자가 나온 것 같아요. 이 PPT 작업을 했던 것을 요약집 대용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글자가 막 크게 됐죠. 교용화로. 예, 그래서 거기다 메모를 하시라는 필기를 거기다가. 그러면 기본 과정 할 때도 1월 달에도 거기에 조금 심화 과정에 또 거기 치중되는 거 조금 더 메모하시고 계속 메모하시고 그래서 그게 너덜너덜해져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아쉬움이 뭐가 있냐면 교재 가지고 교재에다가 메모합니다. 줄 쳐놓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요약집 수업할 때는 또 요약집 바뀌니까 이제 기본서는 딴 데 가네. 거기다가 또 줄 치니까 날마다 줄 쳤는데 남는 건 없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트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기본서가 됐던 문제풀이가 됐던 간에 항상 수업할 때 반복해서 할 거니까 거기다가 조금 더 가미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활용을 하고 여기는 컬러로 되어 있는데 컬러로 하면 몇만 원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저렴하게 하시려고 원장님 백으로 했으니까 그거 하시고 글자가 좀 크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개정된 건 전부 다 반영이 됐는데 개정될 줄 알고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출간이 됐던 부분이에요. 원고가. 그래서 개정될 줄 알았더니 개정 안 된 부분 하나 있어요. 그건 이따가 수업하면서 수정을 할 겁니다. 숫자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할 부분은요. 여러분 먼저 기본서 먼저 보시고 수업은 항상 기본서 수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요약을 할 때 이걸 활용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가 주니까 그럼 여러분 교재는 306쪽에 보시면 소득세 총론이라고 나왔죠. 306쪽. 양도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소득세 개념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소득세는 뭡니까?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소득세죠.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법인이 회사가 1년 동안 벌은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내는 거고 개인이 벌은 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고 자연히 우리나라의 50대 이상 된 남성분들의 로망 자연이 그죠? 네. 자, 이 자연이라면 개인이에요. 자, 개인이 간략하게 하면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소득세는요, 소득이 있을 때마다 소득세 계산할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법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그 1년이라는 기간 안에 개인이 벌은 소득이 있으면 다 뭐합니까? 합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원칙이 1월 1일부터 매년 언제? 12월 31일. 여러분이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을 해서 내년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납부해야죠. 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 안에 개인이 발생한 뭐가 있어요? 소득이 뭐예요? 이익을 얘기합니다. 수입하고 소득하고는 틀리죠. 벌은 건 수입이에요.
근데 거기서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빼야죠.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이익이죠. 예, 개인이 이렇게 벌은 소득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소득세법은 뭘로 되어 있냐면 열거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주의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소득세법의 소득의 종류를 열거해놨어. 그래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거지, 열거되지 않은 건 소득이 있어도 소득세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박에서 돈 벌면 세금 내요? 안 내잖아. 왜?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득세법에는 열거주의라고 해서 소득의 개인에 대한 소득은 8가지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걸 암기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개념 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 자, 개인이 1년 동안 은행에 예금 등을 해서 붙은 소득, 뭐 이자, 소득이 있겠죠. 예. 회사에 뭐 가지고 있어요? 주식. 그래서 배당금 받았어요. 배당, 소득.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건 사업이죠. 사업. 사업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에 관련해서 임대사업도 있고 매매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음식점, 즉 요식업도 있고 숙박업도 있고 여행업도 있고 청춘사업도 있고, 그죠? 계속적으로 하는 건 사업이라니까. 여러분 남편이 바람 폈네? 어쩌다 바람 폈죠? 그럼 이혼하는 거지. 근데 밥 먹듯이 바람 펴. 걔는 사업하는 거예요.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꾸려가기 위해서 사업, 그죠?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새로운 여성 만나면 부인한테 얘기하죠. 나 다른 여성 만나고 있다. 그럼 부인이 여성 찾아가서 뭐?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위자료. 당신 때문에 가정이 뭐가 파탄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고 남는 거 보약.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사업이잖아. 사업은 뭐라고요?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이다. 종류가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든 안 하든 사업소득이 있고, 직장 다니면서 고용계약 체결하는 거, 근로소득이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무슨 소득? 연금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이 있겠죠. 그리고 직장 다니다 받는 뭐? 퇴직소득이 있어요. 퇴직금, 그죠? 그리고 부동산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 이렇게 소득세법의 소득은 8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땐 핵심 이거야, 양도소득. 그죠? 그런데 이 중에 이 6가지 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자주 발생하니까 요것은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봐라. 합쳐라. 합쳐서 발생합니다. 요거는 6가지 소득은 합쳐요. 6개가 있든 5개가 있든 하나만 있든 이걸 뭐라고 한다? 종합소득. 종합소득. 그래서 나중에 소득세 낼 때 뭘로 내요? 종합소득세 내는 거지.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받는 무슨 소득? 퇴직금, 퇴직소득 있죠? 이건 자주 발생할 수가 없잖아. 1년 이상 다녀야 퇴직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합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분류라고 그래. 분류. 분류해서 따로 갔어야 하라. 뭘로? 퇴직 소득세.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이야. 예? 개인이 부동산 팔았다고 전부 다 양도소득세 내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사고팔고 행위를 많이 하면 뭘로 가? 사업자 등록 안 했어도 사업으로 가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피박서, 그죠? 예. 어쩌다 팔았다 이거지, 사업이 아닌 거. 그럴 때만 보여. 그래서 이것도 따로 띄어라. 여기 합치지 말아라. 그래서 뭘로 내요? 양도소득세 낸다. 그죠? 결론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3가지예요.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 퇴직소득세 내는 사람,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 그죠? 이 3가지를 동시에 다 내면 인생 끝나는 거 허무한 거지. 그죠? 1년에 이거 다 낼 수도 있죠? 네? 김포에서 직장 다니던 사람이 30년 직장 다니다 정년퇴직해서, 네? 김포에는 아파트 팔고 어디로 가? 시골로 낙향해서 그럼 인생 끝이지. 봐요. 직장 다니면서 10월 달에 정년퇴직했다. 10월 달까지 뭐 받았어? 월급 받았으니까 근로소득 뭐 내야 돼? 종합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퇴직금 받았으니까 뭐? 퇴직소득세. 김포에 아파트 팔고 시골 갔죠? 그럼 아파트 팔았으니까 뭐?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거야. 1년에 다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건 여기에서 공부 치중하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부동산 관련세법은 사업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무슨 업? 매매업이 있어요. 매매업. 그리고 주택 같은 거 빌려주고 임대해주고 받는 무슨 소득? 임대업이 있죠. 임대사업. 예? 그리고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주택 신축 판매업. 다시 말하면 뭐? 건설업. 이거 전부 다 부동산에 관련된 거죠. 그럼 이 중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경련제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는 임대소득의 한 문제 간혹가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32회 때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 그럼 33회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5문제다. 왜? 소득세법에 합쳐서 6문제니까. 예. 그래서 이게 출제되지 않으면 여기서 전부 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5문제에서 몇 문제? 6문제까지 출제되고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한 7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데 오늘은 개념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정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만 할 건데 정리합니다. 이제 보세요. 양도소득세 설명합니다. 양도소득은 개인이 1년이라는 기간, 요 기간 안에 부동산을 팔았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누가 개인이 무엇을 팔아요? 부동산 등을 처분했어요. 팔았죠. 그래서 발생한 뭐가 있으면 소득, 매매 차익이죠. 매매 차익이 있으면 두 가지예요. 어디? 사업소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건 사업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게 사업이죠.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요 매매 차익이 어쩌다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그럼 사업 중에서도 무슨 업? 매매업이에요. 그럼 종합소득세 내야죠. 그런데 이거에 반대 어쩌다 팔았네? 뭐라고 그래요? 일시적 또는 비반복되지 않았다. 비반복적. 그죠? 계획적이 아니라 뭐? 우발적. 이게 전부 다 사업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따로 띄어서 따로 여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말고 분류를 해서 따로 뭘로? 양도소득에 과세된다. 그죠?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의 뜻이 뭐냐? 개인이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일시적, 우발적, 비반복적이면 사업이 아니니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말고 따로 띄어서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그죠?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도소득세로 가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310쪽. 310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나왔죠? 여기서 양도소득세 개념, 특징, 형태 쭉 요 몇 가지만 볼 건데 우선 양도소득세 특징 봅니다. 의의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의의. 자, 양도소득세 의의 찾았어요, 거기? 예. 거기 보시면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조성된 소득으로서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높은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과중한 세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여기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괜히 읽었어.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주 그때 이러한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에 뭐?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소득의 원천에 따라 소득별로 분류를 해서 따로 띄어서 뭘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예를 들어 10년 가지고 있다 이걸 팔았는데 5억에 팔았어요. 요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1억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어요? 5억.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 요것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4억이 소득이 발생했죠. 예. 그런데 이 부동산은요. 양도소득은 얘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10년 동안 부당이나 노력해서 생긴 이익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예? 부동산 사놓고 그냥 있었더니 까먹고 있었더니 물가가 어떻게 했어? 올라가서 생긴 이익이지 노력해서 생긴 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불로소득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 하느냐? 자본이익이라고 해요. 무슨 이익이요? 자본이익이 무슨 말이야? 돈 있는 사람이 버는 거. 얘가 돈 없다면 이렇게 가지고 있겠어? 대출받았다면? 이자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팔았겠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부동산 사놓고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물가가 뭐였어요? 올라서 발생한 이익이죠. 근데 이 이익이, 4억이라는 이익이 여기서 생겼어도 여기서 뭐를 양도 팔아야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양도했을 때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세할 때는 일시적으로 발생했으니까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그 끝에 한 줄이에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뭘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그럼 특징 1번, 여러분 양도소득세, 모든 소득세는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죠. 그런데 여러분 소득세 낼 때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소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방자가 붙어서 앞에 지방소득세라고 하죠. 그건 지방세고, 그런 거 없이 소득세, 종합소득이든 퇴직소득이든 양도소득세든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죠. 그래서 국세다. 그죠? 국세. 국세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세무서죠. 네, 양도소득세 잘못됐다고 해서 시청 가가지고 시장 나와 그러면 망신당하게요. 어디 가야 돼요? 세무서 가야죠. 세무서. 그죠? 다음 두 번째,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 따로 떼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양도소득세는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자동차 팔았어요. 중고 차량 팔아서 이익 생겼어요. 양도소득세 내 안 내?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양도소득세는 뭐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내라 이렇게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양도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래서 열거주의라고도 하고요. 네 번째, 모든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죠?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자진해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런데 성실하게 신고 안 하고 은폐해서 신고했다가 들키면 나중에 가산세 붙겠죠? 그래서 원칙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라. 5번,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다고 그랬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유권 이전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무슨 권,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이 되면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면 그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과세를 하는데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고 허가 여부도 관계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허가로 건물 지어도 취득세 내고,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고, 무허가 건물 팔아서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무슨 소리야, 나는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세금 안 냈는데? 세무서 가서 얘기해봐. 바로 부과되지. 예? 과세 대상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통법규 위반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늘 건너 다니지. 예? 원래는 뭐 해야 돼? 범칙금 내야죠? 근데 늘 다니다 보니까 예? 교통경찰 없는 데는 건너뛰어도 되잖아. 근데 만약에 교통경찰 앞에서 한번 해봐. 바로 고쳐서 발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국세청에서 추징해서 세금 계산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자,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갑니다. 323페이지. 323페이지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나왔죠. 어떤 거 양도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들어가기 전에 323쪽 위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다. 열거주의라고 그랬죠. 열거되어 있는 거 양도를 했고 그래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때 등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고 사용, 수입, 처분할 수 있는 권리부승권,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넘겨줬으면 여러분 부동산 매매할 때 소유권을 넘겨주고 넘겨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다 줬죠.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서류 있죠. 서류까지 다 넘겨줬을 때 비로소 뭐다?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럼 넘겨받았죠. 그리고 내 앞으로 아직 뭐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도 그건 취득이니까 취득세가 팔았으면 양도세 부과한다. 등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장 봅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하면 첫 번째 뭐예요? 부동산. 그러면 소득세법에 부동산 하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토지. 우리나라에 있는 땅은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땅의 이름을 정해놨어요. 28가지로. 그래서 28가지 표본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농사 짓고 있는 농지다 그러면 농지 중에서 논이냐, 밭이냐, 또는 과수원이냐 구분해야죠. 목장용지냐. 그렇게 지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토지 대장이나 등기 권리증에 기재하도록 지목이 28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 토지를 뭐라고 하느냐. 거기 1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얘기는 28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지목 있죠. 그런 토지를 팔아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해가세요? 모든 토지예요. 그래놓고 2번에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 등기 등록 허가 여부 부문하고 토지가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등록해야 될 지목이란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을 말한다. 그죠? 예, 요까지. 그래서 모든 토지 양도에 있으면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토지를 등기를 하고 팔던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전매를 하던 부동산 팔아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라. 이거죠, 토지. 그래서 토지 과세 대상 등기 여부 따지지 않는다. 두 번째 뭐 있어요? 건물. 자, 부동산의 건물 하면은 1번만 보시면 돼요.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그랬죠? 여러분 건축법 2조 1항 2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상에 그러면 토지 위에 정착이 뭐죠? 붙어 있는 공작물 중 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로서 지붕하고 뭐 기둥 또는 뭐 벽이 있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한다? 건물이다. 건물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작물 중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 건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이해가십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각종 시설물 있죠? 시설물, 구축물 포함한다. 구축물은 뭐냐면 시설물은 건물 등에 붙어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물이 부대 설비고 구축물은 담장 울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건물에 포함을 시킨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이 있습니다. 이때 허가 여부 따지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토지하고 뭐는 건물 부동산이죠.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냐 허가받은 건물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건물 팔았으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내라. 그래서 부동산 별도로 공부할 거 없어요. 다음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원래는 명칭을 그냥 붙인 건데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소득세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동산 뭐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죠? 남의 부동산 뭐 할 수 있는 거? 사용 또는 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요. 자, 부동산 뭐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되면서 뭐가 생겨요?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생기는 거죠. 부동산 뭐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맨 밑에 1번
건물이 뭐였을 때? 완성이 됐을 때 그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그게 뭡니까? 공사 중인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 예. 재건축조합의 뭐, 입주권 있죠? 입주권. 예,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거 하면 조합은 뭐? 입주권. 아파트 뭐? 당첨권. 이해가세요? 당첨권. 또, 뭐가 있느냐?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이 뭐죠?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 가지고 있다 만기가 되면 채권을 회수하고 뭘로 줘? 토지. 예를 들어 1985년도 인천광역시가요. 어디 송도 신도시 만들려고 바다를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채권 발행했어요. 토지 상환 채권. 그래서 채권 발행하고 돈 받아갖고 그걸로 바다 메꿨네. 그리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뭘로 줘?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땅으로 주는 거. 그럼 채권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채권 없어지고 갖다 주고 뭘 받아? 땅 받았으니까 부동산 뭐 하는 거예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이나 당첨권도 나중에 아파트가 뭐하면 완성되면 아파트하고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얘기한다. 또 주택으로 바꿔주겠다고 발행하는 주택 상환 채권. 이해가십니까? 예,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뭐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이나 주택상환채권이 있고 3번. 여러분 2번은 법률에 없는 내용인데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자가 든 거고 우리가 기억할 건 1번하고 3번이에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1번하고 몇 번? 3번.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동그라미 1번이. 건물이 완성됐을 때 그 건물과 부수되는 뭐? 토지를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거 입주권 또는 아파트 당첨권. 그죠? 그러면 3번은 뭐냐? 부동산 뭐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그랬죠? 그게 뭔데? 분양권. 이해가세요? 여러분 분양권은 계약금, 중도금 다 줘야 분양권이 아니야. 분양계약 체결하고 뭐만 주면 그렇죠. 계약금만 주는 순간부터 무슨 권이야? 분양권. 거기 그랬잖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뭐만 줬다? 그렇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그죠? 예? 그럼 분양권 가지고 있다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되면 부동산 취득하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우리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분양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인의 부동산을 뭐하는 거?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민법에서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예. 여러분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을 때 소유권이죠. 용익은 뭐야? 사용하고 수익할 수는 있지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무슨 권?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지상권. 여러분 교재 보시면 1번 눈길도 주지 마. 시험에서 세법에서 지상권이 뭐냐 안 물어봐. 그럼 민법에서 공부하려고. 그죠? 그러면 세법은 뭘 물어보느냐? 2번이지. 소득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뭐는 예? 지상권 등기가 됐느냐 등기가 안 됐느냐 여부에 관계 없이 지상권 자체를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다. 등기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요. 여러분 지상권이 뭐냐?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갖춰놓고 그 시설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 근데 이건 제3자의 권리에 대항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그렇죠. 등기를 했을 때만 보호받죠. 세법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지상권 계약 체결했으면 그게 지상권이지 등기가 된 지상권이냐 등기 안 된 지상권이냐 상관없다. 지상권 가지고 있다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세금 내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등기 여부 따지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에 두 번째 뭐? 전세권. 여러분 민법에서 전세권은 뭐냐?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쫓아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것도 제3자의 권리에 대항하려면 반드시 뭐하라? 등기. 그거 세법 그거 안 물어봐. 괜히 페이지 늘려보려고 넣은 거야. 이거 필요 없어요. 안 물어봐.
그러면 전세권은 뭘 물어보느냐? 역시 똑같아요. 2번. 소득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니은 있죠? 맨 밑에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전세권을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 과세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두 가지 물어봐요. 등기가 된 지상권이냐, 등기된 전세권이냐, 그거 따지지 않는다. 등기 여부 관계 없어요. 양도하면 과세합니다. 그런데 용익물권은 아니지만 임대차 채권이 있어요.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어요. 부동산 뭐라고요? 임차권.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다음 장 나와 있죠? 326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왔죠? 그것도 디귿만 볼 거예요. 디귿만. 여러분 임차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임대차니까 채권인데 이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야. 등기 안 된 부동산의 임차권은 매매가 안 돼. 자체가.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도 임대인의 입회하에 매매나 또는 전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등기 안 된 건 아예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 아니야. 그래서 이것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기출문제 보면 답이 전부 다 이거야.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그렇죠.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등기 안 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됐어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밑에 보시면, 그래서 밑에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 전세권과는 달리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는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거 이해가세요? 자, 다음 밑에 주식이나 출자 지분은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제목만 주식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구나. 그것도 내년까지만 있고 내후년 2023년서부터는 이거 없어져. 그러니까 물어보려고는 아니에요. 제목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또 하나 327쪽에 기타 자산 있죠? 예, 기타 자산 있어요? 예, 기타 자산에는 몇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첫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의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교재 1번 327조 밑에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그죠? 예. 이건 뭐예요? 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영업권은 뭐예요? 이거 굿윌.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얘기해요. 초과 수익력이라고 하죠. 권리금. 예? 영업권이 권리금이잖아.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부동산과 별도로 영업권만 별도로 또는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 알면 돼. 여기 보세요. 뜻은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러분 요즘 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나 사업하면 어렵게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 되지. 그죠? 망하지 않는 사업이 뭐야? 튼튼하면 돼. 어떤 거? 조그만 땅을 사요. 예? 토지. 그리고 여기다 조그만 지어? 건물을 지어. 그럼 자기 부동산이죠, 지금. 거기에다가 자기가 뭐를 해, 여기. 대형,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해봐. 임대료 걱정 안 하잖아. 자기 부동산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알바생까지 전부 다 가족 경영이야. 가족. 그러면 인건비 걱정도 덜 할 수 있겠죠. 이런 사업은 음식점이니까 맛에 승부를 걸면 돼. 이렇게 해서 승부를 걸어서 사업이 잘 돼요. 자기 부동산에 자기가 음식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 부동산 내가 살게. 팔어. 그럼 얘가 부동산을 팔 수도 있죠. 그래서 팔았어? 토지 팔아서 어른 돈 받았죠. 그 다음에 또 팔어? 건물도 팔았네. 부동산 팔아야죠. 돈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요 음식점은 건물주가 바뀌었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여기서 월세 내고 장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음식점도 뭐 하겠대? 인수하겠대. 그럼 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말고 음식점에 많이 알려졌으니까 권리금 받아야 되겠죠? 그게 무슨 권? 영업권. 그래서 이 음식점을 넘기면서 1억의 부동산 가격 말고 별도로 얼마? 1억을 받았다. 이게 무슨 권이에요? 영업권이에요. 권리금.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하겠다. 이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 부동산하고 뭐? 권리금 한꺼번에 양도한 거죠. 근데 여기서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음식점만 다른 사람한테 팔고 권리금 받았다. 이것은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거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별도로 단독으로 영업권만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 그래서 한번 읽고 가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랬죠? 예,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러분, 영업권은 왜 권리금을 받아요? 권리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상호가 널리 알려졌거나 비법이 있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뭔 혜택을 받고 있거나 지리적 조건이 좋거나 위치가 좋거나 뭔가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는 거죠. 예, 영업권,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양가로 2번, 그래서 맨 위에 나왔네. 1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2번, 영업권의 단독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양가로 몇 번? 2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랬죠? 예, 두 번째. 특정 시설물 이용권 또는 뭐 회원권 양도하는 과세. 여기서 회원권은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에 법에 명시하지 않았어요. 땡땡땡 회원권은 다 돼. 무슨 회원권이든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권 팔았을 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명칭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사우나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이런 거 팔았을 때 고급 사교장 회원권 이런 거 팔면 과세 대상이다 이거지. 그랬더니 어떤 분은 사우나 회원권 하니까 우리 동네 사우나 회원권도 그거 팔면 세금. 우리 동네 사우나 회원권은 누구나 다 가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우나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회원들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거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명칭 따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회원권을 팔았을 때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밑에 2번 보시면 법인의 주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 배타적으로 자기만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그 주식을 뭐한다? 포함. 여기 보세요. 명칭이 이용권, 회원권인데 여기에 주식 형태의 이용권, 회원권도 뭐한다?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창사 기념으로 회사에서 뭐 발행해? 주식 발행해. 주식을 발행할 때 특혜를 줬어. 뭐라고? 요번에 우리 회사가 증자를 하면서 특별히 주식을 발행하는데 요 주식을 취득한 누구한테는 주주한테는 배당금 주는 건 당연한 거고 배당금 말고 별도로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회원제 뭐 골프장이 있는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더 붙여서 주겠다. 이렇게 권리를 붙여서 주식 발행했다면 그런 거 취득하면 주식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 그 주식을 팔 때는 주식 파는 걸로 보지 않고 회원권 파는 걸로 보고 과세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면 그거 나중에 팔 때는 주식 파는 게 아니라 뭐 회원권 파는 걸로 보고 과세하는 거. 왜? 주식보다 회원권 파는 게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 국가에서 볼 때는. 그래서 주식으로 과세하지 않고 뭘로? 회원권.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봅니다.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어요.
부동산하고 물어볼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 32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과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이축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이축권. 여러분,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무슨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할 수 없죠.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보세요. 요 개발 제한 구역에 옛날부터 개인이 이렇게 주택이든 뭘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다 무슨 지역이야?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둘레길을 만든대. 그래서 이거 이사 가야 돼. 이거 뭐 철거해야 돼. 대신 이 부동산 소유자한테 보상금 주고 딴 데로 가라. 근데 보상금 말고 별도로 요 지역에 딴 데 가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 그게 무슨 권? 이축권을 별도로 주는 거지. 권리를 더 주는 거예요. 보상금 말고 별도로 무엇도? 요 지역에 다른 데 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이축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동산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무엇도? 이축권도 같이 팔았다면 이축권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라 얘기.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것도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축권만, 그리고 여기 영업권만 별도로,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건물 새로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이나 영업권 있죠? 요것만 별도로 파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 파생상품은 주식에서 파생된 거죠? 예.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330쪽에 신탁의 수익권. 이건 전부 다 주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시험에서 언급되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대상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과세 대상을 봤는데 특징과 과세 대상을 노트를 보시면서 아니면 지금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측면에서 봅니다. 자, 양도소득세 특징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 한 거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예. 노트 가지고 계시면 노트 몇 쪽이야? 양도소득세 있죠? 137여? 예, 거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부라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은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남편 이름으로 버는 건 남편 앞으로, 부인이 이름으로 버는 건 부인 앞으로 과세하는 거지, 그것을 부부라고 합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인별로 보한다, 과세를 한다. 그죠? 공동소유는 지분별로 나눠서. 그죠? 다음 두 번째, 열거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세는 법률에 과세 대상을 열거해놓고 그거 양도했을 때,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에는 과세 대상이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죠? 그리고 주식 있죠? 주식. 그리고 출자 지분, 그리고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그죠? 파생상품이 있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부동산 중심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요, 이게 핵심이에요. 유상으로 보아라. 이전. 유상이 뭐예요?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거. 팔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팔았다는 얘기는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안 바꿔줬으면 중요해요. 근데 1원이라도 바꿔줬으면 그건 파는 거지. 파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 그래서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지만 반드시 뭐라고요? 유상으로 봐라. 이전. 그죠?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뭐라고 한다? 예? 양도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은 어쩌다 일시적으로 양도한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말고 따로 분류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를 한다. 그죠? 그리고 소득세는 반드시 뭐다? 신고 납부죠? 납세 의무자 스스로 신고도 하고 뭐라? 납부라. 그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세 패전을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이때 납세 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안 했다.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해서 나중에 탄로가 나면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추징되고.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다. 그죠? 그럼 이제 과세 대상 보시죠. 첫 번째 부동산 하면 뭐가 있느냐? 두 가지예요.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뭐죠?
건물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동산 중에서도요, 주택이 있잖아요. 예, 주택은 항상 세법을 공부할 때 다른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따로 세금 계산해요. 근데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한다. 그죠? 만약에 이 상가 부동산 팔았으면 건물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따로 계산하고 토지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그거 양도차익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딸려있는 토지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권리하면 남의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죄송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하면 어떤 거? 여기 지상권,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이 두 개는 등기 여부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뭐는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그죠?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거. 그리고 부동산 뭐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당첨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으로 바꿔진다. 주택 상환, 채권 이런 것을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 다른 건 등기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다음 이제 기타 자산은 보시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 뭐라고 그랬죠? 개발 제한구역 안에 다른 장소 가서 건물을 옮겨서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이주권. 근데 이 두 가지만 따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 그리고 특정 법인의 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그랬죠. 이때 이용권은 회원제로 발행하는 무슨 권? 회원권.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래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그죠? 또는 뭐 사우나 회원권, 고급 사교장 회원권. 이와 같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권인데 여기서 기억할 거, 여기서는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거 두 가지. 영업권하고 그거는 입주권만 별도로 뭐하는 거,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거.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답이 임차권, 등기 안 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해서 답이 이걸 물어보던가. 부동산과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이렇게 물어보던가. 답이 여기서 나와요. 그죠?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 주식은 우리가 부동산이 아니니까 비상장 주식이든 상장 주식이든 주식을 팔면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신탁수익권인데 이것도 신탁수익권인데 투자신탁, 투자한 거에 대한 신탁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요 세 가지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 다음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회원제로 발행하는 무슨 권? 이용권, 회원권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어디 보시냐면 이제 교재 312페이지 보시면 320페이지 보시면 양도의 정의와 형태라고 나왔죠? 찾았어요? 312페이지 중간에 2번 양도의 정의와 형태라고 나왔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거 공부할 겁니다. 자, 어떤 거? 자, 여기 보실래요? 양도 행위로 보는 것,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이것을 시험에서 물어볼 때 이런 행위가 나오면 이건 양도로 본다. 이건 양도가 아니다. 양도로 본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세 부과하겠다는 얘기고,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으니까 뭐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겠죠.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양도의 정의 교재 봅니다. 312페이지 2번 1번 양도의 정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죠? 예, 등기를 하고 팔았느냐, 등기를 안 하고 팔았느냐 관계없어요. 다만 매도, 매매죠. 그 다음에 교환, 법인에 대한 무슨 출자, 현물 출자 등으로 중요한 건 유상으로 보아라. 이전. 유상은 뭐죠? 대가를 받고 재산이 이전되는 거. 내가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해 줬는데 대가를 안 받고 무상으로 갔으면 증여고, 1원이라도 바꿔줬으면 그건 팔은 거잖아요. 유상. 대가를 바꿔줬으면 팔았으니까 뭐고? 양도. 양도는 파는 거 얘기하는 거. 팔았다는 얘기는 대가를 받아야겠죠. 이때 대가는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물건으로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대가 받고 넘겨준 건 파는 거,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파트 시가 10억짜리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10,000원에 팔았어. 얼마 받고? 10,000원 받고 내가 소유권 넘겨줬어. 그럼 나한테 증여세 부과해? 양도세 부과해? 예? 양도야 증여야? 예? 그걸 이제 이게 공부하는 거야. 그죠? 1원이라도 받았으면 뭐야? 10,000원 받았잖아. 예?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1원이라도 받으면 뭐고? 안 바꿔주면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양도세 신고해야죠. 네, 세무서에 얼마에 팔았다고. 그러면 세무서에서 보고 뭐라 그래? 미친놈 그렇게 미친놈 그러고 그 가격 인정해 안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거래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나한테 세금 계산해서 너 성실하게 신고 안 해서 파산세 붙어서 너 뭐네? 양도소득세 내 이런 거지. 증여세 내라고? 안 해. 파는 거니까 가격을 인정 못하면 세무서에서 조사해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너는 10,000원 받았다고 거짓말이야. 너는 그냥 증여야. 아니에요. 1원이라도 받았으면 뭐고. 안 바꿔주면 죽은 다음에 가면 그거야.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자, 내 부동산이 여러분한테 갔는데 내가 죽어서 갔어. 그럼 뭐예요? 살아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안 바꿔줬으면, 1원이라도 받았으면 그거 시험에서 물어본다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매매도 있고요. 오른쪽에 제목만 볼 거예요. 313쪽 교환 있죠? 물건과 물건을 서로 뭐하는 거? 바꾸는 거. 이것도 매매예요.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현물출자라고 나왔죠? 현물출자가 뭐예요? 여러분, 투자자가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하고 대신 뭐 받아? 주식을 받죠? 대가를 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경제가치 있는 거 받았으면 파는 거야. 그래서 주식도 현물출자, 부동산도 현물출자다 그러면 양도로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4번에 대물, 변제. 이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대물 변제예요. 대물 변제.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5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담부 증여라고 나왔죠? 예, 이런 부분을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씩 설명할게요. 연습해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양도 행위는 이렇게 매매,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대가, 매매는 돈을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돈 받았으니까 파는 거고, 공매, 여러분 공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체납 안 내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공매. 그럼 낙찰대금이 들어오잖아요. 적든 크든 들어오죠. 대가 바꿔줬으니까 이건 파는 거랑 똑같아. 다음 경매. 경매는 민사집행법이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열받은 누구는 채권자는 납세의무, 채무자 부동산 강제로 절차를 밟아서 법원을 통해서 처분하는 게 경매죠. 경매면 낙찰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낙찰대금은 부동산 소유자가 받으려고 했더니 법원에서 받아갖고 채권자한테 줬네. 그것도 부동산 소유자가 받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경매로 옛날에 아파트 10억 주고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지금 10억에 경매 처분됐어요. 채무가 많아갖고. 그래서 경매로 낙찰됐어요. 근데 채무가 많으니까 어떻게? 낙찰대금을 단 1원도 부동산 소유자가 못 만져봤어. 예?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채권자한테 줬으니까
그렇더라도 계산상 내 부동산은 얼마 주고 산 건데, 아니 5억 주고 샀는데 얼마에 팔았어? 그 매매 차익이 그거 세금 내야 돼. 그 양도소득세. 이해 가세요? 그런데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산 부동산인데 경매로 낙찰됐는데 9억에 낙찰됐다. 손해봤죠? 그럼 양도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겠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경매 처분해서 재산은 없어졌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만졌는데 양도소득세 낼 수도, 그것도 못 내면 또 다른 게 압류가 되겠지. 예? 예, 그래서 경매도 매매예요, 매매. 이해가세요? 법률에 따라 뭐가 돼요? 수용. 강제로 법률에 따라 뺏어가죠. 그럼 대가 받아 안 받아? 보상금 받잖아. 많이 받아서 매매 차익이 생겼으면 세금 내는 거고, 보상금을 적게 받았으면 매매 차익이 없으니까 옛날에 10억 주고 산 부동산을 이번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12억 받았다. 그럼 매매 차익 얼마? 2억. 10억 주고 산 부동산은 강제로 뺏기면서 9억의 보상금을 받았다. 손해봤잖아. 예, 그럼 소득이 없으니까 과세가 안 되고, 이렇게 대가를 받는 건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다 뭘로 본다? 양도 행위. 그래서 우리는 요 뇌물 변제하고 시험에서 부담부 증여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있어요. 지금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319페이지 319페이지 보시면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랬죠?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제목만 지적경계선 변경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공유물 분할, 명신타, 양도담보, 재산분할, 배우자 직계점 비속의 양도, 이 중에 우리가 시험에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거,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지적경계선 변경, 재산 분할, 배우자 직계점 비속 간의 양도행위, 그리고 아까 여기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이건 필수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양도행위 그러면 뭐야? 매매나 공매나 법률에 따라 뭐가 돼요? 수용되는 것도 대가 받는 거죠? 대가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개념을 이해하세요. 자,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무엇을 합니까? 팔았으니까. 자, 갑은 얘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보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자, 얼마 주고 산가 부동산? 9억 주고 산 거지 얘가. 근데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 뭐 해줘요? 이전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요렇게 가서 여기 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얘가 부동산 얘한테 줬죠? 아무것도 안 받고 줬잖아 얘가. 지금 돈 받은 거 없죠? 그럼 얘는 증여한 거야. 안 받았으니까. 부동산 넘겨주고 대가 안 받으면 증여죠? 그런데 얘가 대가를 주네. 얼마 줬어? 그럼 얘는 얼마 주고 산 부동산을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야. 10억에 팔은 거잖아요. 얘는 얼마 주고 산 거야. 이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대가를 주고받았으니까 갑을 뭐라고 그래? 매도인. 파는 사람이죠. 양도자, 매도자. 얘는 취득자 또는 매수자, 매수인. 그죠? 사고 팔았다 이 얘기예요. 이제 관계 생각해봐. 갑은 얼마 주고 산 걸 얼마에 팔았어요?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 1억 생겼죠? 이거에 대해서 얘가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얼마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샀으니까 얘는 부동산 샀으니까 뭐 내야 돼? 취득 가격 10억에 대해서 취득세 계산하라 이거죠 지금?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양도소득세면 양도소득세만 생각하고, 취득세 갈 때는 또 취득세면 얘 입장에만 생각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어. 항상 취득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겠죠. 연관시켜라 이거지 처음부터.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봐요. 생각해봐요. 누구? 갑에 대해서 봅니다. 갑. 네? 갑은 파는 사람이죠. 자, 팔았으니까 매매 차익이 생겼잖아요. 얼마 주고 산 거? 9억, 10억에 팔았죠? 매매 차익이 얼마?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이 생겼죠? 그래서 얘는 뭐 생각해야, 뭐 계산해야 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된다 이거죠. 얘가 만약에 매매 차익이 발생 안 했다면 양도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갑은 이걸로 끝났어요. 그럼 누구는? 을은 매수자죠? 이 주택을 뭘로 취득했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샀으니까 10억에 대해서 뭐 계산하라? 취득세 내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여러분 옛날에 2010년까지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등기할 때 등록세 따로 냈었는데 2011년서부터는 통합해서 뭐만 내? 얘는 취득세만 내면 얘 앞으로 뭐까지? 등기까지. 얘는 뭐 먼저 내면 취득세 내고 영수증 있죠? 영수증 받아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에다가 세금 냈다는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는 등기소 가서 해야죠. 법원 가서 접수하면 돼. 별도로 세금 내는 거 없다. 뭐 내니까? 취득세. 이해가세요?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내고 얘는 양도소득세 낸다. 그럼 매매나 공매, 수용 다 똑같은 형태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이 부동산이 수용됐네? 뭐 받아? 보상금 받았으니까 파는 거죠. 그럼 많이 받으면 매매 차익이 생길 거고, 그죠? 예, 이쪽에서는 취득했으니까 보내고 취득세. 됐습니까? 예, 이게 매매예요. 교환, 공매, 경매, 수용 다 대가 받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교환 볼게요. 교환은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보세요. 누구는 갑하고 누가? 을이죠. 갑하고 을이. 그럼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무엇을? 부동산이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얘는 이 부동산 옛날에 얼마 주고 샀어요? 9억 주고 산 건데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물건으로 받으면서 이걸 얼마로 평가를 했다? 10억으로 계산한 거지.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얘한테 줬죠? 그럼 얘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한테 물건으로 줬죠? 물건과 물건을 바꾸잖아. 이게 교환이잖아요. 이때 감정평가 등을 했더니 얼마야? 10억으로 계산해서 이걸 10억으로 얘도 이걸 10억. 이렇게도 바꿨다 이거지. 그러면 보세요. 자, 얘 입장에서 볼 때 누구? 갑 입장에서 보세요. 갑은 뭐 팔았어요? 주택을 얘한테 줬죠. 그리고 이걸 받았잖아.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받았죠. 물건으로 받던 돈으로 받던 대가 받았으니까 파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 주고 산 부동산을 9억의 부동산을 산 건데 얼마에 팔았다고 지금? 10억.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예요? 그죠? 얼마? 1억. 그래서 누구는? 갑은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담해야죠. 얼마 주고 팔았어요? 10억. 교환 가치가 10억이니까. 그리고 얼마 주고 산 거? 9억. 매매 차익 얼마? 1억에 대해서 보내요. 양도소득세.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요건 뭐야?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받았으니까. 얼마짜리예요, 이거? 그렇죠. 2번. 뭐? 상가 부동산 얼마? 10억에 대해서 얘 뭐 내야 돼? 취득세. 요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요거에 대해서는 뭐? 취득세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누구는? 을 입장에서 보세요. 얘는 뭐 팔았죠? 상가 팔았죠? 뭐 취득했어요? 주택 취득했죠? 그래서 을은 주택 얼마? 10억 주고 샀잖아요. 요게 10억짜리니까 금전 대신에 물건으로. 그래서 주택 10억에 취득한 거다.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보내라. 취득세 내고. 얘는 뭐 팔았어요? 이거 팔았죠? 얼마 주고 산 건데. 근데 얼마에 계산했어요? 그럼 매매 차익이 2억에 대해서 얘는 뭐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계산한다. 이것을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건 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얘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쌍방평. 그죠? 이렇게 금전이 아니라 물건으로 주고받는 것도 뭐라고요? 양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예.